컨텐츠죠. FA 시장 2주간의 리뷰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까지 오늘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FA 시장이 열리고 나서 첫 번째 주는 말만 무성하고 눈치 싸움만 치열하고 뭐 별다른 큰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부터 해서 지지난 주말이죠. 굉장히 FA 시장이 분주하게 펼쳐졌는데요. FA 계약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제 성사가 된 계약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틀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며칠 내로 나온다고 했는데 상당히 좀 오래 걸렸던 이 1호 계약인데 1호 계약의 주인공은 FA 최대어 중에 한 명으로 좀 평가를 받았던 박찬호 선수였습니다. 결국 이적을 택했고요. 두산 베어스와 4년 80억에 지난 18일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제 두산이 또 한 명의 FA 계약을 했는데 이번엔 내부 FA였습니다. 조수행 선수와 4년 16억에 계약을 했고요. 이제 이틀 뒤 또 한 번 요동이 쳤습니다. 한승택 선수가 이제 기아에서 KT로 이적을 했고 4년 10억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올 겨울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강백호 선수가 정해졌습니다. 행사지가. 그렇죠. KT에서 한화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제 이날 오전에 먼저 기사가 나왔고 오후에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면서 4년 100억, 계약금 50억, 연봉 총액 30억, 옵션 20억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말에도 좀 이제 계약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21일에는 LG 트윈스 박혜민 선수가 원소속 구단인 LG와 4년 65억 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35억 원, 연봉 25억 원, 옵션 5억 원에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죠. 이제 일요일 날 이준영 선수가 원소속 팀 기아와 계약금 3억 원, 연봉 6억 원, 옵션 3억 원에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굵직굵직한 것부터 이야기를 먼저 해보죠. 박찬호 선수의 계약은 사실 정세영 기자가 단독을 제일 먼저 냈었나요?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우더른이 빨라. 밤에 야간에 야밤 거의 자정 그죠. 한 11시 몇 분쯤에. 그러니까 아니 이게 사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 2주간의 휴식기 가지기 직전이었나요? 그때 녹화 때였나? 뭐 하나 자기가 기사 내려고 엔터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그냥 좀 참고 있었는데 그거 안 올렸다고 뭐 이제 그 소위 이제 우리끼리 말하는 물 먹은 것 때문에 그렇게 분해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좀 잠 안 자고서 그걸 올렸구나. 그거 코치였는 것 같은데. 코치였나 감독 재계약 소식이었나 뭐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코치 계약 같은데. 네, 코치 계약. 근데 일단은 그래서 그 썰이 먼저 나왔고 4년 80억 그리고 이제 조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약금 50억이고요. 연봉 총액 28억, 옵션 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장이 이제 78억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4년에 옵션만 2억인 거잖아요. 네. 4년 동안 2억.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이잖아요. 사실 보장액이 78억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뭐 결국에는 그 소문 그대로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후에 후속 텀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화요일 날 공식 발표가 났잖아요. 네. 그 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들 내용도 대부분 다 하이제킹은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거의 이제 뭐 어느 정도 기울어졌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평가전 기간이 겹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결제나 이런 부분들 좀 그런 부분들이 걸렸기 때문에 원래 그 이야기는 그 전주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주말에 이제 한일전이 껴 있었기 때문에 공식 발표가 조금 늦어졌다 이렇게 좀 전해졌습니다. 자, 뭐 이제 와서 얘기지만 사실 다른 경쟁 구단도 똑같은 금액을 제시했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쵸. 이게 그러니까 두산만 뛰어든 건 아니었고 당연히 이제 복수의 구단이 관심을 가졌고 그 중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졌던 구단이 있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어제 박찬호 선수가 이제 구단 행사에서 금액이 같은 구단이 있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두산에 대한 좀 애정이 있었다. 좀 두산에서 뛰고 싶었다.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산행을 택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이번 FA의 빅2 강백호 선수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2월 초순에 그 12월 초쯤에 쇼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거를 마치고 나서가 본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느닷없이 한화행이 결정이 됐습니다.
쇼케이스를 포기하고 예. 미국 출국 일정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한화랑 전격적으로 계약을 했죠. 사실 근데 그게 조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KT하고 발표하기 계약하기 전에 이제 강백호 선수가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게 오퍼가 없다 현재까지. 근데 오퍼가 있으면 남을 것 같은 느낌의 이 멘트가 있었습니다. 뉘앙스가. 예, 예.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아마 그것도 하나도 이제 그걸 좀 주시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2차 드래프트 끝나고 안치홍하고 이태양 선수가 이제 그 지명을 됐잖아요. 그러면서 페이로를 아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배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치홍 선수가 나가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만큼 연봉이 굳고 네. 또 누구 나갔죠? 이태양. 아 그렇죠. 네. 두 선수의 공백이면 충분히 그 정도 배팅을 할 수 있었겠다라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다른 구단은 아마도 이제 분위기만 띄워놓고 네. 사실상 실질적인 진짜 그 협상은 미국 다녀와서가 될 줄 알았는데 한화가 재빠르게 치고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 그 빈 공간을. 네. 그리고 굉장히 좀 기민하고 영리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금액 자체도 좀 많이 놀랍긴 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높았어요. 그쵸. 예. 예. 100억이죠 총액. 예. 사실 뭐 강백호 선수가 그 세 자리, 그러니까 4년 기준 세 자리는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예상이 많이 됐어요. 6년 세 자리였죠. 뭐 5년에 세 자리든 네. 뭐 6년 세 자리든 이럴 수 있지만 4년에 세 자리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이제 옵션이 20억이 붙은 거죠. 옵션 20억이 그거를 이렇게 좀 완충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옵션 20억이 아주 쉬운 옵션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 옵션이 좀 네. 빡빡하고. 네, 옵션 다운 옵션. 어. 옵션도 진짜 쉬운 옵션이 있거든요. 네. 형식적인 옵션이 있고요. 진짜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음. 형식적인 옵션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강백호 선수의 한화 계약을 두고서 사실 뭐 모든 팀들이 최소 3개, 많으면 5개의 구단이 강백호 선수를 노리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는 FA 시장 이제 개장 전부터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그럼-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화 계약을 맺고 나서 강백호 선수가 좀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백호 선수가 미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팬들 입장에서는 이거 돈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강백호 선수가 직접 SNS에 좀 해명을 했죠. 좀 KT에서 좀 적극적인 오퍼가 없었다. 그리고 한화가 조금 더 나를 필요로 했던 것 같다. 좀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결국에는 좀 그러니까 미국 가서 쇼케이스도 하고 뭐 뭔가 도전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결국에는 조금 더 한화의 그런 좀 적극적인 어필 좀 이런 것들이 강백호 선수에게 조금 더 와닿지 않았나, 좀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KT에서도 물론 이제 진짜 본 게임은 미국 돌아와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 강백호 선수가 이야기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쵸. 설마 아무런 제시가 없었을까요? 뭐 오퍼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퍼는 했는데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전에 했는데 이제 그 하나하고는 차이가 난 거죠. 아 금액이 네, 금액이 예. 아주 큰 차이는 아니고. 큰 차이는 아니지만 네네.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계속 KT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FA 시장에서의 큰 손은 두산과 KT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네, 이제 네. 전문가들 혹은 기자들 사이에서의 중론이었거든요. 네. 예. 네, 비슷했습니다. 실제로 두산하고 KT가 여러 선수를 접촉했어요. 네. 네, 거기서 메이드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접촉은 많이 했더라고요. 네. 자, 뭐 그런 면에서 강백호 선수는 이제 KT 팬들에게는 좀 서운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화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한화도 저 댓글을 쭉 봤는데 네. 한화 팬들은 주로 이제 별로 그렇게 썩 반겨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플러스가 될 만한 선수니까 네. 하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오퍼를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좌타 거포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충분히 강백호 선수가 플러스가 될 거라고 보고, 뭐 그럴 가치가 있지 않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한화 팬들의 입장을 좀 대변하자면은, 그러니까 강백호가 오는 건 무조건 플러스죠. 어느 팀을 가든지 간에. 하지만 100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결과론이거든요, 사실. 예. 예, 예. 그렇죠. 이제 내년에 야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그쵸. 따라서 네, 네. 이제 야구 잘하면 이제 묻히는 거고. 근데
지금 결정적으로 옵션 20억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한화가 FA에 배팅할 때 좀 오버페이가 좀 많았거든요. 네. 지난해 네. 엄상백 78억, 심우준 50억 다 놀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강백호 계약은 과거에 이제 한화가 이제 외부 FA 오버페이 한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큰 오버페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강백호 한화 얘기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고 나서 가장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한화 유니폼을 입은 강백호 그리고 김경문 감독과 함께하는 강백호 이게 맞을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맞다 틀리다 떠나서 네. 어떤 느낌일까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사실 김경문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현재 프로야구에서 가장 노련하고 이제 숙련된 감독님인가 동시에 또 이제 선수들에 대한 장악력이 매우 강한 분이잖아요. 근데 강백호가 여기에 녹아들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은 오히려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김경문 감독이 갖고 있는 아우라가 있거든요. 네. 알아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왜냐면 강백호 선수가 좋게 표현하면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네, 네, 여러모로 네, 저희가 네, 전에 네, 듣기로는. 네. 근데 저걸 견뎌낼 수 있을까? 네. 하지만 단장님 생각에는 네. 알아서. 네, 알아서 들어갈 거다. 아 그래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100억의 가치를 뭔가 증명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아직 성공 여부를 좀 확 이제 논하기는 좀 이르고 어쨌든 첫 시즌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은 강백호가 오면은 앞쪽에 이제 배치가 될 거 아닙니까? 네. 문현빈, 노시환, 강백호잖아요. 네, 네. 최은성까지. 그죠. 네, 네. 진짜 괜찮지. 거기에 외국인 선수까지 외국인 이렇게 선수까지 있으면 있으면. 예. 네, 네. 이제 걸을 게 별로 없는 거지 진짜.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중요한 거는 포지션 문제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어디로 네, 쓰느냐. 네, 강백호를. 아직 공식적인 구단 측에서의 관계자의 이야기는 안 나왔죠. 그렇죠. 그 네. 손혁 단장도 아직 좀 포지션에 대한 부분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 현장에서도 좀 강백호 선수를 어쨌든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스프링 캠프까지는 좀 가야. 스프링 캠프에서 네. 결정될 겁니다. 그래요. 네. 네. 두 분의 예측은 어떠세요? 근데 지금 외국인 타자를 누구 쓰느냐. 그렇죠. 예. 또 리베라토는 계약을 했다면서요? 계약 아니. 네. 그 외국에랑 계약한 거 아니었어요? 그래? 안 돌아오는 걸로? 리베라토는 한화에서 계약 안 할 거. 그러니까 네네네. 네. 리베라토는 현지 그 동남아가 아니라 남미 어디랑 네. 계약해? 뭐 이건 나중에 한번 확인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아직 그러니까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강백호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퍼즐이 하나 맞춰졌고 과연 여기서 이제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갈 거냐 이건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익수 외국인 타자 영입 가능성이 지금 높게 나오는데 뭐 페라자냐 아니냐. 그쵸, 예. 네. 근데 이제 한화에서는 페라자랑 계약한 사실은 없다. 그러니까 리스트에는 있으나 리스트에는 예, 있으나. 예, 예. 근데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리스트에 아예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계약은 안 했다. 관심 리스트에는 있다. 그러니까 이건 배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하나가 지금 무브는 외국인 타자를 이제 센터보다는 이제 우익수 이제 그쵸. 예. 강한 타자를 네. 영입하는 분위기면 강백호하고 또 겹치죠. 그렇죠. 네네. 일단 포지션이 어떻게 될지 하나 팬 여러분들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좀 제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은 걸까? 백업 포수는 별론가요? 그러니까 이재원 선수가 이제 내년부터 플레잉 코치로 간다고 해도 네. 지금 일단 주전 포수 최재훈 선수가 있고 밑에 뭐 허인서 뭐 그리고 장규현 뭐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선수들에게 좀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좀 그렇게 보는 단장님은 아니, 백업 포수로 쓰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강백호의 타격을 극대화시켜야지. 네. 이 포수를 본다는 건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를 해요. 네. 포수는 이렇게 공을 잡고 던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상대 타자를 연구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경기 전에 훈련 시간 있잖아요. 포수는 타격하는 시간이 엄청 짧습니다. 그러니까 강백호한테 그렇게 포수의 그 제3의 포수의 시간을 준다는 거는 저는 마이너스가 더 낭비다. 많다고 봐요. 저는 무조건 타격 위주로 우익수나 뭐 이렇게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MLB 진출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제3의 포수로 본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 네. 포수 얘기가 네. 나왔던 건데 지금 한화로 가게 됐다라고 이제 확정이 된 상황에서는 포수는 조금 선택지는 아마 그러니까 네. 메이저리그에서 제3의 포수라는 표현이 나온 것 자체가 가치가 낮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메이저리그에 제3의 포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백업 그 사- 포수면 모를까 아니, 사실. 아니, 그러니까 예, 2번 예, 포수면 예. 모를까? 그렇지. 3번 포수는 없거든요. 아, 근데 왠지 그럴싸하잖아요. 뭔가 비밀병기 같고 계산의 인물. 네, 그냥 약간 립 서비스 형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생각보다 좀 약간 밍숭맹숭하게 지나가 버린 느낌이긴 합니다. 네. 강호 선수의 미국 진출 이야기는. 예, 이렇게 저는 맨 처음에 봤던 기사가 그거였거든요. 비행기표 취소했다. 네네네. 예. 그래서 바로 취소했기 때문에 거의 임박, 예, 계약 임박 뭐 이렇게 봤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의지가 있었던 거는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있었는데 어쨌든 뭐 국내에 남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음. 그런 반응은 조금 저는 조금 이제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팬분들이 있어서. 근데 뭐 사실 이거는 선택은 오롯이 선수의 몫이니까요. 그렇죠. 강백호 선수의 선택을 또 존중해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백호 선수가 원 소속이었던 KT 이야기로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죠. KT가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닭 쫓던 개 모양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에 강백호도 놓쳤고 그리고 박찬호도 놓쳤고 그리고 박혜민 못 잡았고. 박혜민도 못 잡았고. 예. 그러니까 닭이 3마리나.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 닭 한 마리도 아니고. 생각보다 그 KT가 꽤나 소위 말하는 총알을 많이 준비했다고 들었었는데 결국 영입전에서 다 실패했어. 이거는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전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뭐 결과론이죠. 네. 결과론인데 사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두산하고 KT는 여러 선수들을 좀 걸치고 있었어요. 이 얘기가.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결과적이지만 그 KT가 좀 어떤 특정 선수에 좀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더 맞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그냥 이게 보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 그 예. 선수한테 조금 더 올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강백호를 놓치다 보니까 전력 보강이 아니고 전력이 지금 손실됐어요. 마이너스가 생긴 거죠. 예,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예. 올해 FA 시장에 그 KT가 큰 손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미 그 모기업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공을 못한 거죠. 네. 이게 지금. 근데 지금 그렇다고 남은 매물 중에서 오버페이에서 잡는 건 다소의 패닉 바잉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잡았어야 될 선수들은 다 지나갔다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예. 그러니까 남은 선수가 사실 뭐 있긴 하지만 원래 KT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야지라고 했던 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미 영입된 선수들 혹은 계약한 선수들과 조금 관심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KT가 총알은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아예 안 쓸 거냐 뭐 이것도 예를 애매한 들면 거죠. 이런 거죠. 가장 필요한 포지션은 유격수였어요. 그러니까 심우준 공백이 너무 큰 거죠. 네네. 올 시즌에. 그래서 박찬호를 1번으로 해서 배팅을 이제 80억까지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두산이 80억까지 똑같이 했어요. 근데 조건은 두산이 좀 유리했다고 하더라고 선수 입장에서. 아니 보장 78억인데 그걸 따라가기 쉽지 않죠. 아니 그러면은 그걸 올려야죠. 그러니까 네, 올린데. 근데 몰랐겠지 KT는 이 정도. 아니, 알았죠. 아, 그런가? 왜냐하면 그 문화일보에 정세영 기자가 다 까발렸어. 이미 그거 상당히 네. 그러면은 하이제킹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계약을 안 했어요 그 네. 시점에. 그러니까 제가 두산이면 되게 불안한 상황입니다. 확정이 안 됐기 네, 때문에. 확정이 안 됐기 예. 때문에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KT가 하이제킹 소문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냥 추측인데 모기업의 승인을 좀 못 받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KT도 좀 빨리 진행이 안 되거든요. 이제 업무가. 결제 라인이 있고 네. 기한하고 올리고 아무래도 올리고 공기업이다 하고. 보니까 네. 조금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이 있다고 충분히 그럴 수 들었다. 있죠. 예. 그래서 그걸 놓친 것 같아요. KT는 박찬호를 꼭 잡고 싶어 했거든요. 네네. 분위기가. 그런데 그게 이제 실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백호잖아요. 네. 저는 강백호는 이적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네. 이
KT하고 강백호 사이에 간극이 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근데 박찬호를 뺏겼기 때문에 아니, 못 잡았기 때문에 강백호 그다음에 강백호라도 어떻게 서로 잡으면 현상 유지는 되잖아요. 네. 근데 강백호를 놓쳐버리니까. 근데 강백호도 사실 100억까지 갈 줄은 몰랐던 거죠. KT에서도. 아, 근데 그거는 강백호가 저기 SNS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표현 그대로 네. 하면은 한화에서 얼마나 달라고 한 것까지도 받는 것까지 얘기를 했대잖아요. 강백호가?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같은 수준으로 맞춰주면 강백호는 KT 남았을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KT에서 이제 더 안 준 거죠. 근데 4년 100억은 물론 이제 옵션 20억이긴 하지만 아까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그래 진짜 좀 어려운 선택이긴 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큰 손이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네. 결정력 있어야지. 그렇죠. 결정력도 있어야 되고 딱 이게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작년에 한화가 저는 오히려 좀 그랬다고 생각해요. 딱 장전하고 개장하자마자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뭐 어쨌든 뭐 엄상백 선수가 올해 좀 부진하게 됐지만 엄상백 선수 잡고 심우준 선수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KT도 어쨌든 시장 개장과 동시에 움직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뭐 아무것도 건지지를 못했으니까 올 결정력이 없었어. 네, 그 시간을 다 놓쳐버린 거죠. 아니 하나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가 뛰어들면 못 이긴다고 하는 거는 앞자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오버페이지만 오버페이니까 하나가 뛰어들면 못 잡는 거예요. 지난해 엄상백 78억, 신무준 50억 다 놀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다른 팀 같으면 생각을 못할 쉽게 금액을 못하는, 하나 지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선수를 잡는 거죠. 자, 그래서 강백호 선수마저 놓치고 결국에는 한화에서 여기서도 조건과 금액에서 밀려버렸고 박혜민 선수는 LG보다 더 많이 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KT가. 본인이 심지어 이제 더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저 너무 깜짝 놀라게. 원래 선수가 그런 얘기 잘 하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아니 잘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네, 이제 그래요? 왜냐면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네. 근데 이제 계약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제 박규민 선수가 구단 행사에 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고 그 전날에 이제 계약 발표가 났었잖아요. 박규민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계속 좀 고민을 했고 내게 관심이 있었던 구단이 당일날까지도 정말 거절하기 힘든 금액을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뭐 이건 사실 뭐 적극적인 구애가 있었다라고 사실 인정을 한 건데 어쨌든 LG와 손을 잡은 거고 LG도 좀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혜민 선수가 다른 팀에서 좋은 조건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LG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 LG도 어느 정도 상황이 돌아가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건 움직임, 그러니까 특히 박혜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에이전트 없이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LG가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적극적으로 좀 구애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통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한 10억 정도 이상이었나요? 10억. 10억 딱 10억. 네. 65억인데 75억. 그러면은 아까 말씀대로라면은 여기서 그럼 80억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어렵죠. 그건 어렵나? 아, 저는 그렇게 이제 계약금을 올리려고 하면 앞에서 올렸어야 돼요. 박찬호나 강백호. 여기서는 되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박혜민은 그건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0억 차이까지 났으면 이게 할 참 만큼 어렵네요 이게. 그러니까 KT가 지금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문제는 지금 남은 FA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김현수, 최원준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 선수들에게 과연 총알을 그러니까 장전했던 총알을 이 선수들을 위해 쓸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개가 좀 갸웃거리는 부분이 사실은 있죠. 그러니까요. 일단 그 총알을 마련은 했기 때문에 충분한 상황이긴 한데 얼마만큼 써야 되는가? 어디까지가 상한선인가가 이제 스스로가 정하기가 참 난감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KT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그 한승태 선수와 계약을 하긴 했는데 4년 총액 10억 원이니까 이제 금액은 크지 않고 나머지 뽑을 만한 카드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김현수 선수입니다. 그렇죠. 뭐 야수 쪽에서는 김현수, 뭐 최원준 이쪽 왜냐면은 KT가 지금 센터라인 보강을 조금 원하는 걸로 좀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중견수 보강을 위해 최원준 선수를 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진짜 정말 중심을 잡아줄 선수를 원한다면은 김현수 선수에게 손을 내밀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 계획했던 선수들이 이미 다 행산지가 정해진 상황에서 그 선수들에게 과연 손을 내미는 게
과연 맞을까? 이게 약간 일각에선 좀 패닉바이 우려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자, 김현수 선수가 어디로 갈지가 굉장히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김현수 선수의 네. 성적도 성적이지만 그 LG 팬으로부터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은 김현수 선수가 갖고 있는 선수단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선수다. 그쵸. 예. 예, 여러모로 봤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김현수를 가지는 게 되게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LG는 이제 본인은 LG 팬이니까 무조건 잡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따가 잠시 후에 김현수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해보고 네. 일단 박혜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속전속결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름답게 표현하자면 낭만 야구를 선택을 한 거고. 뭐 트윈스 로열티 예. 뭐 이런 부분들 뭐 낭만의 야구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총액이 65억인데 이제 옵션이 5억이고 사실 4년 65억이면 4년 그 전 계약보다도 오히려 총액만 놓고 보면 많은 계약이잖아요. 저는 조금 놀란 부분도 있고 LG가 정말 박혜민 선수를 원했구나라는 생각도 좀 이번에 좀 들었어요. 예. 근데 김현수 선수는 아직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동료가 이렇게 선택이 되다 보면 이렇게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웅하는 게 분명히 네. 김현수도 여기서 내가 안 하면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뭐 반대일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박혜민한테 65억을 배팅했는데 그쵸. 예. 본인한테는 그거에 한 그렇죠. 반 정도밖에 배팅을 안 하면 서운해할 수도 그럴 있죠.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런 상황일 텐데 김현수 선수는 뭐 들려오는 얘기가 있나요? 일단 지금 네. 확실한 거는 뭐 원소속 팀 LG는 잔류를 원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관심 갖는 구단은 뭐 아시다시피 뭐 일단 KT 그리고 친정팀 두산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산 이야기는 최근에는 조금 많이 안 들리고 있고 어쨌든 LG KT 얘기가 조금 굉장히 좀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장님은 뭐 들으신 거 없어요? 비슷합니다. 네.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 지금 두산이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되게 조금 적극적이었는데 조금 빠진 느낌이에요. 네, 빠진 느낌이고 결국에는 KT냐 뭐 LG냐 이제 이런 상황 같습니다. 네. 스포츠 플러스 최종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